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야.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매입세액을 돌려주겠죠. 근데 이 매입세금에서 합계표를 제출 안 했대요. 미제출. 그럼 당연히 안 해주겠지. 또는 부실하게 적혀 있어. 자, 이것도 가산세하고 연결되니까 중요해요. 여기서 딱 한 번만 보고 가시면 돼. 자,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가 매입세액을 안 돌려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 돌려주지. 그래서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상에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했는데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다. 그러면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잘못됐으니까. 그런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이 된다. 첫 번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하는데 내가 한 번 신고했다가 빼먹었어요. 근데 이제 수정신고와 함께 같이 제출해.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해. 경정청구라는 얘기는 매입이 늘어나면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걸 보고 경정청구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한 후 과세표준과 함께 제출을 해. 가산세 없어요. 응? 가산세 없고 매입세액 다 돌려준다고. 빼먹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잘못 적히긴 했는데 착오로, 응? 아까 여기 나온 착오도 있었죠?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고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이것도 매입세금 공제해 주는구나. 가산세는 없어요. 3번이 가산세가 있는데 뭐 흔하지 않으니까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경정기관에 제출한다. 즉 이런 거죠.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세무조서가 나왔다는 거야. 세무조서가 나와서 그때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었는데 내가 못한 거지. 그거를 세금조사 받으면서 이거 같이 해주세요 하면 이때는 가산세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흔하지 않으니까 놔두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이제 뒤에 후반에 가서 가산세를 배울 텐데 매출세금 계산서 관련된 가산세도 있고 매입세금 계산서 관련된 가산세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매입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돌려받을 것을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그때 가서 볼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흔한 게 아니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관련된 가산세는 나중에 보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미 다 봤던 거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당연히 공제 안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 비용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비영업용에서 영업용이 뭐라는 것은 이미 다 배우셨겠죠. 영업용이라는 얘기는 이 차가 영업의 수단이야. 그러니까 택시회사의 택시는 영업용이죠. 제조회사의 승용차는 영업용이 아닌 거야. 예? 우리가 영업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차 자체가 영업의 수단. 그러니까 운수회사의 택시, 승용차, 8인승 이하, 개별 소유서 가세 대상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임대하는 학원, 임대하는 사람, 운전학원. 그러니까 운전학원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샀어요. 이것이 이 차는 영업용 차인 거야. 예?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 소형 승용 자동차는 사람으로 보면 8인승 이하고 8인승 이하. 승용차가 8명 이상 타는 거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배기량으로 보면 1000cc 초과야. 그러니까 1000cc 밑에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 마티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지프 자동차 안 되고 이 오토바이라면 125cc 초과. 초과란 얘기는 125cc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피자집 같은 거. 피자집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죠. 근데 이게 지금 오토바이야? 125cc는 내가 못 본 것 같아. 오토바이 중에서. 적당한 거는 다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피자집인데 뭐 3000cc 뭐 할리데이비슨을 사. 이게 되겠니?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125cc가 넘치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캠핑용 자동차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캠핑 트레일러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 당연히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에다 쓰는 걸 어떻게 해주겠어요? 과세사업에 쓰는 것을 사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돌려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이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 이것도 실기에 가끔 출제가 돼요. 자, 읽어볼게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겠다. 첫 번째, 토지를 취득한다. 토지가 면세죠. 토지를 취득할 때 당연히 계산서를 주겠지. 근데 그 취득과 관련돼서 어떤 다른 부대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중개사의 수수료 이런 것들을 세금에서 받았다. 그럼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땅을 샀는데 그 형질을 변경시킨다. 뭐 무슨 지목에서 무슨 지목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돈 들어갔거나 공장 부지를 택지를 조성하려고 이렇게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데 뭐 돈 들어갔다. 세금에서 받아봤다.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다. 그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그래서 실기에서 출제됐던 거는 토지 취득할 때 발생한 뭐 중개사의 수수료 세금계산서 받아왔다. 매입세 공제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합니다. 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물이 서 있는 건데 이걸 철거하고 땅만 쓸 거야. 그럼 결국은 토지를 산 거지. 그런데 이때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데 들은 철거 비용이 들었어. 철거업자가 돈 주래. 이거는 토지와 관련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세금계산서 받아왔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서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들도 즉 결국은 다 토지죠. 토지가 면세니까 토지와 관련된 것들은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 여기까지. 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이렇게 있으면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딱 신청을 해야 되겠죠. 여기 사업을 개시를 했다. 3월 1일 날.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을 존재한다. 여기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한 20일 이내에 그 이전에 있던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에 과세 기간이 언제야? 여기 6월. 과세 기간이 끝난 후에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즉 7월 2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하겠다. 자, 여기 신청일로부터 역산을 내서 기산일을 법적으로 딱 명칭을 1월 1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쪽 같으면 7월 1일이겠지. 그러니까 요 날까지 쭉 다 거슬러서 이쪽에 발생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만 하면 과세기간 끝나고 20일에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이날로부터 역산해서 모두 다 앞머리까지 모두 다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겠다.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되네. 아무 때나.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하죠. 그러면 미등록 가산세를 물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지. 하지만 매입세액은 돌려주겠다. 미등록 가산세는 별도로 물리고 이때 받아온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뭘로 받아왔겠냐? 근데 사업자 등록 신청도 없는데 뭐 주민등록번호로 다 받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공제는 해준다. 그래서 사례 보시면 사업 개시가 3월 1일인데 이 사람이 5월 10일 날 했어요. 신청을 훨씬 빨리 한 거죠. 그럼 다 여기서부터 거슬러서 다 해주는 거지. 여기 이웃권 당연한 거고. 하지만 이 미등록 가산세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네가 만약에 요 사이에 어떤 매출액이 발생했다면 그 매출액에 대해서 미등록 가산세는 내야 된다. 이 미등록 가산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산세편에 가서도. 3월 1일인데 7월 10일 날 했다. 이거 살짝 되기 전에 했죠. 7월 10일.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출액에 대해서는 미등록 가산세를 물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났다. 여기가 지나면 여기는 이제 통째로 공제가 안 된다. 공제도 안 될 뿐더러 그럼 가산세도 없느냐? 당연히 미등록 가산세는 여기서부터 이날까지 팔았던 게 포착이 됐다면 다 과세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이 매입세 불공제에서는 뭐 우리 흔히 봤던 자세한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냥 접대비 관련된 거, 면세사업 관련된 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된 거, 사업자 등록 전 이런 거는 출제된 적이 별로 없고 사업과 관련 없는 거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9번의 금거래, 구리 스크랩은 우리 자격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안 읽어봐도 되겠습니다.